정답. 땡. 너무 가혹했어? 땡은 땡이야. 아닌데? 1번부터 이렇게 틀린 거 아니에요. 정답. 정답. 추워? 온도 낮춰줘. 모르지 않지? 뭐지? 아니야. 이게 몇까요? 아니야. 이거 하나만 떨어져도 양형이지. 물론 전부 떨어져야 제대로 된 양형이 되겠지만 하나만 떨어져도 양형이라고 일단 불러야지. 이거 돌아가지? 자, 가볼게요. 뭐가 오류가 있을까요? 베릴륨인데요. 옳은 걸 골라보자. B가 느끼는, B 여기 있죠? B가 느끼는 유액션은 플러스 4이다. 아니죠. 옆에 같은 껍질에 방해한 놈 있죠? 방해한 놈 있으니까 플러스 4보다 좀 작게 느낄 겁니다. 플러스 4 아니에요. 맞아요? B가 혼자 있으면 가능한데 같은 껍질에 전자 하나가 있잖아. 바깥에 있는 놈은 가려막기 효과를 못 주지. B에게는 바깥에 있는 전자들은 B에게 가려막기 효과를 못 줍니다만 같은 껍질에 있는 녀석이 있으니까 그 녀석이 가려막기 효과를 일으켜서 플러스 4를 못 느끼게 할 겁니다.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 B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C보다 크다. 당연하죠. 안쪽에 있잖아. 그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C에 대한 핵전하의 가려막기 효과는 C에 대한 핵전하의 그러니까 C가 주인공이야. C를 중심으로 봤을 때 가려막기 효과는 A가 B보다 크다. A는 같은 껍질에, B는 안쪽 껍질이잖아. 안쪽 껍질에서 나를 막는 힘이 좀 더 강하다 그랬지? 아래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니까. 그래서 A보다 B가 더 큽니다. A가 크다 했으니까 틀린 말. 답은 2번만. 선생님 그냥 너무 당연히 다 맞출 줄 알았던 문제인데 어찌 이런 일이 그냥 주는 문제였습니다. 해보기 잘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제 3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3번 아주 일반적인 문제.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아주 앞번호에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하나 줄까? 아니 괜찮아요. 네. 우리가 땡! 하고 싶어. 땡! 하고 싶어. 정답. 정답. 글쎄. 모르겠어요. 정답. 빠르게 볼게요. 3번은요. 옳은 것을 고르랬죠?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커집니다. 껍질이 증가하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크다? 원자과 전자가 유효액 전하를 세게 느껴. 안으로 더 세게 빨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원자가 작아지는 거 아니야?
이제 원자의 반지름은 작아져야죠? 크다는 말 틀렸네요. 그죠? 크면 안 됩니다. 금속 원소의 이온 반지름은, 금속은 전자를 버리잖아. 껍질 사라지니까 이온 반지름 작아지죠?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다? 아니죠. 이온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이게 앞뒤 옷은 다르다고 틀리면 안 돼요. 원자 반지름보다 크면 안 돼요. 이온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네요. 1번. 자, 그 다음에 예외가 없는 것들 말고 쭉 넘어가서 9번 할게요. 9번 할게요. 좀 사악해. 나왔어. 나왔어. 땡 못했네. 땡! 다시 한번 생각해봐. 땡! 정답. 코스. 땡! 땡! 땡땡땡땡. 틀려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을 배우는 거니까. 자, 이 땡의 경험을 이제 밑거름 삼아서 실전에서는 잘 맞기 바래요. 자, 분석해보자. 원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원자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다시 말해서 이온이 아니란 얘기야. 이 전자의 개수 자체가 뭐야? 그냥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 얘는 원자 번호 3번. 리튬이죠? 원자 번호 2, 4, 6, 8개. 산소네요. 2, 4, 6, 8, 9개니까 플로린이네요. 2, 4, 6, 8, 11개니까 나트륨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일단 빨리 찾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거 골라보자. A와 D는 같은 족이다. A와 D. A는 봐봐. 족 계산할 때 이렇게 자르죠. 2차 껍질이죠. D는 뭐야? 여기는 1차 껍질, 2차 껍질 자르고 3차 껍질이죠. 자, 얘는 2차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있어. 하나니까 1족이죠. 맞죠?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D는 어때요? 3차 껍질에 전자 하나 들어있다. 1족이죠. 같은 족이네요. A와 D가 같은 족이다. 맞네요. 같은 족 맞습니다. 이것까지 잘 찾은 것 같아요. 1번을 많이 찾았으니까. 자, 니은 볼게요.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소가 누구냐?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거. 일단 얘는 무조건 제일 크죠. 왜? 껍질이 3개잖아. 가장 크죠? 껍질이 2개인 것보다 얘네들은 3개는 껍질이 다 2개죠. 껍질이 다 2개인데 중요한 건 뭐야? 원자 번호 3번, 8번, 9번이니까 유효 핵전화가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네요. 얘가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겠네요. 그죠? 맞죠? 이거 쓰니까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쓰니까 좀 더 찾기 쉽죠?
씁시다. 맞는 말이네요. 플루오린이 가장 유액전화가 크니까 가장 작은 녀석은 C가 맞네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이온 반지 이름을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온 반지 이름은 리튬은 전자를 버릴 테니까 이온 반지 이름 줄어들겠죠? 나트륨도 이거 버리니까 이온 반지 이름 좀 줄어들겠죠? 근데 반지름이 제일 큰 녀석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전자 버리면 1차 껍질만 남죠. 1차 껍질만 남고요. 얘는 2차 껍질, 2차 껍질이고 전자를 얻죠. 전자를 얻을 거 아니야. 전자 얻으니까 커지겠죠. 2차 껍질인데 오히려 커질 거란 얘기야. 얘는 1차니까 제일 작긴 작겠네요. 근데 가장 큰 거 고르랬죠. 아무튼 얘랑 얘가 좀 클 것 같아요. 나트륨도 2차 껍질이죠. 하나 버렸으니까. 그치? 자, 이제 이 셋 다, 요 세 녀석이 전부 다 2차 껍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온이 되었을 때 2차 껍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원자 반지름을, 이온 반지름을 결정하는 건 뭐야? 유효 핵전화가 결정하겠지. 유핵전화가. 그 유핵전화가 제일 작은 게, 반지름은 제일 크겠네요. 그 셋 중에서 유핵전화가 제일 작은 게 누구야? 11번이니까. 얘 아닌가? 얘? 8번. 유액전화 제일 작잖아. 그 전자들을 좀 풀어주겠지. 커지겠지. 이게 엄청 커지겠죠. 얘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B다. 이게 또 맞는 말. 그죠?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생각할 게 많죠? 이온이 되었다는 건 이제 전자를 버리거나, 얘는 금속이니까 버렸고요. 얘는 비금속이니까 전자를 받을 텐데, 전부 다 그러면 2차 껍질, 2차 껍질, 2차 껍질만 남는데, 그럼 똑같은 2차 껍질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에 비교할 건 유효 핵전화. 유효 핵전화가 제일 작은 녀석이, 원자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은 제일 클 테니까, 답은 저 8번, 산소가 됩니다. 이걸 써놓으니까 조금 더 현실감이 있네요. 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원자 또는 이온의 전자 배치다. 어떤 게 이온이고 어떤 게 원자인지를 또 구분해야 되니까 좀 더 굉장히 어렵겠죠? 기속어서 어렵다. 이온이랄 때요. 꼭 그 비활성 기체만 하는 이온은 무조건 비활성 기체야. 아까 그거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하는 이유는 그냥 다 안정화된 상태를 제시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하나 떼내면서 안정화되어가는 과정을 아까 본 거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문제에서 제시하는 건, 자, 여기서 이 물질들은 이온이다 라고 주면은 이미 전자를 다 떼낼 거 다 떼내고 나서 안정화된 이온을 주는 거고, 아까 제1이온 에너지 비교해가지고 양이온 되기 쉬운 거 고를 때는, 그러니까 이온으로 만들어가는 중간 과정을 가지고 문제를 푼 거고, 어쨌든 하나만 떨어져도 양이온이니까 가지고 푼 겁니다. 조금 다르다고 보는 거겠어요. 개념이 좀 더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좀 쉬운 거 하나 할게요. 10번 여기 10번. 쉬워 보이죠? 10번. 정답. 정답. 아니에요.
은근 복병이네요. 정답. 뭐가 있을까요? 땡. 또 땡, 또 땡. 같이 해볼까요? 자, 하나는 A 플러스, 얘가 A 플러스네요. 그리고 얘는 B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걸 골라보자. 봐봐. 여기서 주어진 건 B 마이너스를 줬잖아. 근데 문제에서 기억해봐봐. B의 라고 써요. B의. B의가 뭐야? B 마이너스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를 B로 만들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전자를 버려야지. B는 어떤 모습이야? 전자 몇 개짜리야? 2개, 8개니까 7개, 9개죠? B는 뭐야? 플루오린 원자를 말하는 거야. 플루오린 원자. 플루오린은 원자가 7개지. 17쪽이죠. 원자가 전자가 1개이다? 아니죠. B는 플루오린이니까 원자 전자가 7개의 녀석입니다. 하나라는 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맞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마찬가지로 A와 B는 그죠? 다시 A로 복원시키고 다시 B로 복원시키는 거야. A와 B는이니까 A를 복원시키면 이거 A로 만들면요. A로 만들면 지금 전자 2개를 버려서 A 플러스인데 다시 전자 2개를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여기 전자 2개가 이렇게 추가된 녀석이 A의 모습이네요. 전자가 12개짜리죠? 아, 이제 지금 마그네슘이었네. 그치? 전자 12개 마그네슘을 말합니다.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12번. 그죠? 2족이죠? 2족이고요. 죽이니까. 마그네슘은 몇 죽이야? 마그네슘은 3죽이죠? 얘는 2죽이죠? 주기가 다르죠? 3주기, 2주기. 플로린 2죽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주기다? 틀린 말이네요. 자,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얘는 3주기니까 2주기보다 당연히 큰 거 아닌가요? 그죠? 껍질이 더 많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맞는 말. 답은 2번입니다. 좀 더 수준을 낮추게. 11번 돼요. 11번. 화학은 차트 안 썼나 봐, 그치? 아직 안 썼지. 물리는 썼는데. 정답. 아니에요. 정답. 신경 쓰지 말았어. 쭉.
같은데 너도? 정답. 늦었네. 정답. 이거 설명 필요한가요? 헷갈리는 보기. 많이 고민했던 거죠. 니은 볼게요. 이주기 원소.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아. 얘도 작아. 얘는 커졌어. 얘는 커졌네? 이 두 개는 그러면은 금속이란 얘기고요. 양이온이죠? 얘는 비금속이네요. 비금속으로서 음이온을 말하는 거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니은.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누구냐? 이게 같은 주기니까 일단 껍질 수는 똑같죠. 껍질 수는 똑같은데 이제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을 했고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C이다. 잠깐만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C이다. 비금속 중에서 여기 C가 있으면 자, 일단 원자 반지름 보면 되겠네요. 원자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쭉 점점 작아지고 있죠? 가장 작은 건 얘죠. 왜? 원자 번호가 제일 크니까 제일 작은 거 아니야? 원자 번호만 물어본다면 이온 볼 필요도 없고 원자 번호만 물어본다면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은 녀석이 원자 번호가 제일 큰 녀석이지. 왜? 그래. 그 녀석이 유효액 전하가 제일 크니까 전자를 더 세게 잡아당겨서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C가 아니라 D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D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D는 당연히 음이온 되겠죠. 맞는 말이고 A, B가 비금속이다. 금속이죠? 답은 2번만 맞네요. 한 문제 어렵죠? 자, 비슷한 문제 하나 해볼게요. 12번 비슷한 문제. 방금 푼 거랑 매우 비슷한 흡사 문제네요. 12번도 풀어봅시다. 12번. 아닌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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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친 거야? 정답. 도망가. 정답. 아닌데. 왜 이게 나오지? 이건 BD라고, BD? 봅시다. ABCD는 주기율표 반환에 속한다. 가와 다에 해당하는 원소가 뭐냐? 가하고 다가 누구냐? 라는 거네. 가는 1쪽, 다는 17쪽. 자, 둘 다 2주기죠? 같은 주기네요. 같은 주기. 같은 주기다. 그러면 ABCD가 있을 때 일단은 얘네들은 금속
계통이니까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겠죠? 이온 반지름 작아지는 거 이해하고 누구 있어? 얘도 작아지네요? 얘는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고 커지고 있고 AB가 갈 안 해요. 그죠? AB가 갈 나중에 하나네요. 근데 라가 더 원자 반지름이 커야 되죠? 이거네요. B가 라고요. A가 가네요. 맞죠? 가라를 찾았습니다. 집에 가라. 이따 가라. 재미없다. 아무튼 일단 나다는 비금속이잖아. 비금속에 누가 더 원자 반지름이 커야 돼? 나가 더 커야죠. 얘는 17쪽이니까 원자 번호가 더 크니까 유액사가 크니까 원자 반지름이 더 작을 거 아닙니까? 원자 반지름 작은 게 얘잖아. 얘가 다네요. 얘가 나네요. 딱 봐도 그냥. 원자 반지름만 보고도 이거는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요 줄어드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가와 다 찾으면 가는 A, 다는 C네요. AC. 2번이죠. 찾는 법.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 금속입니다. 이온 반지름 커진다? 비금속이에요. 금속, 비금속 나눌 수 있고 유액전하가 증가함에 따라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작아져야 된다는 패턴을 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문제. 아직도 좀 익숙하지가 않은 느낌이네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꾸 연습해야지 뭐. 이온화에너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온화에너지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디 보자. 16번 같은 문제. 의외로 틀릴 수 있겠다. 16번 볼게요. 16번. 의외로 이게 좀 앞번호로 나올 수 있는데 의외로 또 많이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처럼 보이네요. 정답. 잠시만요. 후보들의 위치를 보면 아닙니다. 고민하고 있죠? 아르곤보다 더 떼어내기 힘든 게 있어요. 더 떼어내기 힘든 거. 정답. 정답. 이거 아닌데. 오케이. 정답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것도 힘의 관계인데 1차 껍질에 있는 전자 2차 껍질에 있는 전자. 자, 먼저 1차 껍질. 1차 껍질에 있는 전자는 유효액 전하를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받고 있죠. 그지? 그래서 얘를 떼어내는 게 매우 어렵겠죠, 일단. 자, 그럼 이걸 헬륨이라 본다면 10번에 해당하는 네온을 좀 보자. 네온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개. 얘는 2밖에 안 되는데 얘는 10이잖아.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게 플러스 10이니까 유효액 전하가 엄청 크죠? 엄청 크니까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전자를 떼어내기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 건데, 왜냐면 1차 껍질에 전자 2개가 있고요. 그지? 2차 껍질에 있는 전자 8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데 요 전자를 이제 떼어낼 거 아닙니까? 그지? 문제는 뭐냐면 유액자가 굉장히 큰데 안쪽 가려막기 효과도 있고요. 같은 껍질에 가려막기 효과도 있을 뿐더러 제일 중요한 건 껍질이 이렇게나 멀어졌기 때문에 얘가 유액전하를 온전하게 잘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유액전하 온전하게 잘 받지 못한다. 얘는 온전하게 거의 플러스 2 정도의 힘을 받아서 얘를 떼내기 힘들다고 본다면 10을 다 못 받더라도 어쨌든 껍질이 커지면 공간상으로 굉장히 멀리 밀려나는 거기 때문에 저 멀리 밀려난 전자를 떼어내는 건 얘보다는 쉽다라고 기억해야 해요. 껍질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여기도 적용됩니다. 껍질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껍질이 커져버리면 힘이 완전 뚝 떨어집니다. 껍질이 커져버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는 힘이 뚝 떨어져서 그 녀석을 떼내기가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껍질을 이기지는 못한다. 그래서 떼어내기 힘든 건 오히려 얘가 제일 떼어내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일단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껍질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껍질이 그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얘는 껍질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 거야? 유액전하를 확 줄여주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지 다음부터 안 틀리는 문제라서 다음부터는 그냥 안 보고 찍을 수 있습니다. 자, 19번 볼게, 19번 문제. 풀어봅시다. 정답? 아닙니다. 완전 또 풀 거야. 네. 또 틀리면 안 돼. 정답? 여기다. 잠깐 볼게요. 19번도.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의 원자번호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다. 주로 이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향성, 같은 주기에서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예외적인 구간이 있다 그랬죠? 2족과 13족, 15, 16족. 그렇죠? 예구간이 있다. 같은 예구간이야, 이거. 같은 이유입니다. 이유 똑같아. 자, A하고 C는 같은 족 원소이다. 같은 족이야? 어떻게 같을 수 있지? 같은 족 아니죠? 같은 족이 아니죠? 같은 죽이죠? 같은 죽인데 같은 족은 아니죠? 그죠? 이건 에너지 가장 큰 거. 18쪽인 거 아니에요? 이건 18쪽 같은데? 18쪽. 1, 2, 13, 14, 15, 16. 18쪽이죠? 얘는 18쪽이고요. 18쪽이고 얘는 A는 뭐야? A는 2족이죠? 2족. 어떻게 같은 족이에요? 말도 안 되죠? D와 E가 같은 죽이다. D, E는 같은 죽이 맞죠? 이건 맞죠? 이온화 에너지가 A보다 B가 큰 이유는 이거 2족과 13족 간에 이온 에너지가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지. 기억나? 첫 번째 그림? 하나는 S오비탈, 하나는 P오비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오비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죠. 원자 반전 때문이 아니라 오비탈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구간, 예외 구간을 너희 기억하고 있니?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순차적 이온화에서 한번 해볼게요. 23번. 23번. 표를 보고서 원자과 전자수 찾는 문제입니다. 쉬워 보이죠? 잘 써보세요, 이번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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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설이지 말고 탁 찍어. 제일 크게 점프한 데 찾으면 되겠죠. 제일 크게 점프한 데 2000, 2600, 3000. 여기가 4000이죠. 여기네요. 전자가 한 개 있었다는 거니까 1쪽입니다. 1쪽이네요. B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800, 2700, 11000, 14000 여기죠. 여기가 가장 많이 떴죠. 말도 안 되게 뛴데 찾으면 돼. 700, 1400, 7000, 7000, 6000 떴죠. 여기네요. 3000밖에 안 떴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몇 쪽이야? 3개 있으니까 13쪽. 얘는 2쪽이네요. 원자과 전자수는 얘는 1개, 얘는 3개죠. 얘는 2개죠. 그럼 가장 많은 건 B, C, A네요. B, C, A. B카. 피카츄네요. 못 되는 거네. 자, 남은 시간에 이제 남은 문제들 좀 풀고 있어요. 쌤이 프린트 좀 해갖고 올게. 다른 문제 풀고 답도 맞춰봅니다.